제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일 때 여기 정의된 이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요. f0은 f4, 그 다음에 f-1 더하기 절대값 f4의 값이 합이 0이 된다. 그리고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 이차함수 fx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f0과 f4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특징이 꼭지점을 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것을 이용하면 자, f0과 f4의 함수값이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0과 4의 중점 x는 2가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점의 x좌표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 fx는 x는 2의 대칭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fx의 식을 대략적으로 ax-2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f-1 더하기 절대값 f4의 합이 0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절대값 f4의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크죠. 그럼 결과적으로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f-1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f0과 f4의 값이 같기 때문에 f4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f4가 0이 되면 f-1도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 0, 4 2차 함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1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토대로 했을 때 f-1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합이 0이 됐잖아요. 그죠?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f4의 값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f의 값은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f-1과 f4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크기는 같지만 크기가 부호가 반대인 값을 갖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일 때를 이용해서 요 fx의 식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요 fx를 선생님이 지금 ax-2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a 값, 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점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0과 같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a가 양수일 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a가 양수이면 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고요. 아래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x는 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와 거리가 3 차이 나니까 어떤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마이너스 1이 있겠고요. 4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까이 여기 있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값이 f-1이고요. 요 함수값이 f4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결과에서 요 f-1 그다음에 f4의 크기를 비교하면 f-1이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f4가 양수이고 f-1이 음수라는 요 대소관계의 모순이 됩니다. 모순.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a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 위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겠죠. 위로 블로깅 그래프. 자, 그리고 요
꼭점의 좌표가 x는 2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겠냐면 자, 이쪽을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5는 이것도 좀 더 가까이 있겠죠. x는 2가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fx가 정의된 구간이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럼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네, 보시겠지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것은 f 마이너스 1이고 이때 마이너스 19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마이너스 1은 자, 어떻게 되면 9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16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마이너스 19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어디서 그 관계식을 유도할 것이냐? 보시면 요 f-1과 f4의 관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냐면 자, 세 번째 오른쪽 할까요? 우리가 요 f-1과 f4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크기는요. 그리고 f-1이 음수니까 f-1은 마이너스 f4 요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차례차례 대입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9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4a 플러스 b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항을 시켜주시면 13a 플러스 2b는 0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아까 구한 요 관계식 하나와 지금 구한 요 관계식 하나를 연립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3a 플러스 2b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b의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3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8. 자,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9는 38이네요. 그죠? 따라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b 값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니까 36, b는 13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fx의 완성된 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3이죠. 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3 해서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18번의 정답은 1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은 마무리하고요.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엄밀하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차피 TF 문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직관도 필요하고 한데 선생님은 약간 직관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두 이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fx는 자, 이런 식으로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fx는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고
요 꼭지점의 좌표가 a죠. a고 y 좌표가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 y는 fx. 자, 그다음에 gx라는 것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로잉 그래프죠. 위로 블로잉 그래프고, 자, 이때 x는 2a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요 꼭점의 좌표는 2a, 4a 제곱 플러스 b, 4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된다. 그죠? 자, 그럼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하 조건을 보시면 방정식 fx, gx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 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f에다가 알파라는 값과 g에다가 알파라는 값은 같고요. 그죠? f에다가 베타를 넣은 값과 g에다가 베타를 넣은 값은 같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나 조건을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 그러면 아직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뭔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문이 들겠죠. 일단은 킵해놓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올리면,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 식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fx의 식이 지금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자, gx라는 함수의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2a 제곱, 그 다음에 뭐였죠?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전개를 미리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고요. a 제곱은 날아가겠네요. 자, 그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ax고요. 그다음에 4a 제곱 날아가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남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방정식 요 fx와 gx를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야겠죠. fx는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2ax고요. g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자, 이걸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 이항시킬까요? 2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a와 b가 나와 있는데요. 요 a와 b를 가지고 관계식 하나 세워야 지금 기억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2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을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통해서 한번 식을 해주시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주어진 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였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3a,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냐? 4는 9a 제곱,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플러스 2b인가요? 그죠? 플러스 2b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 문자 b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따라서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기고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a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기억은 선생님이 여기다 바로 풀겠습니다. 자, 기억은 a가 1일 때 b가 마이너스 2분의 5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쓰기지만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9 a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a에다가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맞는 설명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시면요. 자, 니은을 보실게요.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의 값은 g2a 빼기 fa와 같다.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지금 두 함수의 교점이고 G2a-FA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 그런 와중에 생각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자, G2a가 있고요, GA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여기가 각각 함수에서의 뭐예요? 꼭지점입니다. 둘 다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y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f-g 알파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게 함수값의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최대 최소의 문제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프를. 자,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 자, 지금 보시면 다시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이 값이 g2a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fx와 gx를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fx는 아래로 블록이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gx는 위로 블록입니다. 그랬을 때 요 fx 여기 gx예요. gx. 자, 이거의 지금 꼭지점 x좌표가 x는 a였고요, 그죠? 요거의 꼭지점 x좌표는 2a였죠. 그러면 요 값이 지금 fa고요. 여기서는 최대값 g2a를 갖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되는데 요 알파 베타는 각각 fg 위에 있는 점인데요. 자, f 위 g에 있는 점인데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알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베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 f 알파, 그다음에 f 베타, 그다음에 f 알파, f가 아니죠, G죠. 여기는 G 알파, G 베타, 요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왜냐면 선생님이 다른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요, 이제 대소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소관계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A하고 A가 아니죠. B하고 B가 아니죠. 딴 동작이 아니죠. C하고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A 더하기 C는 B 플러스 D를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작은 것끼리 더한 거와 큰 것끼리 더한 건 당연히 작은 것끼리 더한 게 더 작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셔야 될 건 뭐냐면 마이너스는 이걸 안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A-C와 B-D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각각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작은 것끼리 더한 거랑 큰 것끼리 더한 거는 대소관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의 좌변의 항을 보시면요,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변은 g2a 마이너스 fa. 그러면
그러면 G가 먼저 써줘야겠죠. 좌변과 우변을 좀 동시에 모양이 비슷하게끔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요 fx 먼저 보시면 요 x는 a에서 이 f의 값이 이 함수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f의 값보다 항상 각보다 큽니다. 뭐가? f 알파. 그죠? f 베타가요. 그 다음에 요 gx에서는 gea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g 알파, g 베타보다는 항상 gea가 큽니다. 이해가셨죠? 왜? 여기에서 함수에 이게 최소가 되고요. 여기서 g에서는 이 값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함수 값은 당연히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유도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자, 보시면 요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의 값은 f 마이너스 좌변입니다.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고 놔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같다는 건 뭐냐면 f 베타나 g 베타나 같은 겁니다. 왜? 교점이니까요. 함수가 같잖아요, 그죠? 베타에서 함수가 같고, 그 다음에 g 알파랑 f 알파랑 같다. 알파도 교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꿔 주었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작습니다. 뭐보다? GEA보다 GEA-FA보다 작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다 설명을 할게요. 자, 왜냐면 지금 G 베타라는 것은 항상 GEA보다 작다 이거죠. 왜? GEA가 최대값이니까요. GX에서 그 다음에 F 알파의 값은 뭐보다 크다? FX보다 크겠죠. FX 아니죠. FA보다 그죠? FA보다 A에서 최소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어떡하냐? 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서 마이너스 F 알파 부동량 바뀌겠죠.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와 요거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끼리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성질에 따라서 더해주는 겁니다. 빼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G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F 알파를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GEA 마이너스 FA.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옵니까? 니은의 설명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자, 디귿을 푸실 때 항상 여기 TF 문제는요. 디귿이 바로 앞에 있는 니은과 기억을 이용해서 연계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풀까 했더니 디귿을 G 베타는 F 알파 더하기 5A 제곱 더하기 B면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디귿을 보시면요, 디귿. 자, 디귿이 다시 쓸게요. 요 G 베타는 F 알파 더하기 5A 제곱 플러스 B. 자, 그러면 요 F 알파를 좌변으로 이용하면요,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는
5a 제곱 플러스 b를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자, 왼쪽에 아래쪽을 보시면 니은에서 우리가 니은에서 무엇을 했냐면 여기 나오죠.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값은 g2a 마이너스 f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근데 이 값이 5a 제곱 더하기 b가 나왔다.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요. 요 5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가 어디서 나왔냐? 자, 잘 보세요. 요 값은 니은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은에 의해서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는 니은에 의해서 g 2a 마이너스 fa와 작거나 같다 이거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g 2a를 직접 대입해 본 겁니다. 자, gx에다 2a를 넣으면요. 2a를 넣으면 꼭지점이 잡히잖아요. 그럼 4a 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그 다음에 fa라는 거는 꼭지점이 잡히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그러면 이 값이 5a 제곱 b입니다. 5a 제곱 플러스 b. 이 값과 같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말하면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5a 제곱 플러스 b라는 거는요. 지금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등호가 성립한다. 무슨 소리냐면 요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의 값이 g 2a랑 f를 뺀 요 값이 이것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겠어요? 요 g 베타의 값이 g 2a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f 알파가 fa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두 함수의 교점인데 그 교점이 각각의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라는 거죠. 교점이 꼭지점에서 나온다 이거죠. 꼭지점에서 발생해 버린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알파의 값은 a가 되는 거고요. 베타의 값은 2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b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알파가 a, 베타가 2a를 이용해서 우리가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있어.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지금 알파가 a, 베타가 2a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그쵸? 됐습니까? 요 a 제곱 대신에 나누기 2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b. 자, 이 값을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b는 지금 2분의 9a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a 제곱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b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어주시면 플러스 8분의 b죠. 8분의 9b 플러스 2. 그러면 이게 b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기시면 마이너스 8분의 b는 이니까 b는 마이너스 16 나오네요. 그죠? b는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1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시는 게 19번 같이 TF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20번을 보시면 자, 이차함수 fx가 주어지는데요. 이차함수 fx입니다. 그다음 가조건을 보시면 f-4는 0이다.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식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이차함수 fx가 어디를 지난다? fx가 x축에서 x는 마이너스 4일 때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나조건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이거죠. 자, 이차 함수는요. 최대값,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근데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2의 함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요 f-2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차 함수의 최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값 사니까 이게 위로 블록이라는 뜻이죠. 위로 블록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한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해서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fx는 꼭지점 좌표가 x는 마이너스 2였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위로 블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4인가요? 그죠? f 마이너스 4가 0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4a 플러스 b인가요? 4a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a다. 그래서 따라서 fx는 다시 쓰자면 a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다시 여기 조금 4a 여기 a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그려봐야 되는데요. 자, 기억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 개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개형. 자, 그래프 개형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를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도 없이 대칭에서 마이너스 2와 똑같은 좌우 대칭인 요 0이라는 점에서도 x가 만나겠네요. 자, 그럼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이죠. f형 0이냐?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함수의 대칭을 이용한 겁니다. 이차 함수는 대칭이다. 꼭점을 기준으로, 그죠?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기억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에서 fx의 최소값은 f1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어디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은 여기서 갖겠네요. 최소값은 f-1. 그래서 최대값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최대가 이거 최대가 되고요. 이거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f1에서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다 이거죠. 자, 실수 p에 대하여 x값이 p보다 작거나 크고
p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이 gp의 최대값이 1이면 f-2는 -3분의 4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주어진 식이 fx인데요. 새로운 함수 gp를 만드는 거예요. 이 gp란 건 뭐냐면 p 값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p로 생기는 구간이 나옵니다. p보다 같거나 크고 p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x값에서 이 함수 fx의 최소값을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x는 -2입니다. -2. 자, 그러면 요 p 이상 p 플러스 2 이하의 이 구간의 길이는 2입니다. 구간의 길이는 2다 이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p고요. 여기가 p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이 구간의 길이 2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렇게 p가 이렇게 잡혔을 때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이거죠. 그쵸? 그러면 딱 봐도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요 p에서의 함수값이죠. 요 p에서의 함수값 fp가 gp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 p의 값이 구간이 점점 달라집니다. 점점 이제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p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냐? p 값이 계속 구간 잡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p가 여기 있을 때 p 플러스 2가 여기다 해볼게요. 이 구간. 여기가 p고요. p 플러스 2. 그러면 눈에서 딱 봤을 때 이 최소값은 아직까지 어디 갔습니까? 최소값은 요 점에서 최소값 가겠죠. gp는 다시 말하면 fp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 구간에서 시작되는 요 p에서의 함수값이 gp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p 값이 계속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커지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p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 있어요. 이렇게 잡혔어요. 여기가 뭐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갔습니까? 여기서 최소 같겠죠. 최소. 그래서 gp는요. 이때는 fp 플러스 2를 따라간다 이거죠. 요 범위의 끝점 p 플러스 2의 함수값이 따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요 구간의 시작점인 p에서의 함수값이 gp값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의 최소값 gp가 요 끝점 p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선생님 좀 지워야겠네요. 그죠?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자, 다 지울게요. 여기를 다 지울게요. 자, 다시 이렇게 그리면 요 값이 지금 x는 -2다. 그러면 자, 선생님은 요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2니까 선생님에다가 잠깐 -2라고요. -1이 아니죠. 3이죠. -3. -1 여기서 -3. 왼쪽이니까 -3이죠. -3. 구간의 길이가
2인 요 잠을 잡을게요.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쳐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이상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p값이 언제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은 어차피 여기는 같겠죠. G가2죠. F3 마이너스 3이나 F 마이너스 1이나 같은 점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까지는 이전 맞을까요? 요 전까지 P가 마이너스 3이 되기 전까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GP의 값이 그냥 FP의 값이 같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구간을 갖기 이후 요 범위에서는요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이때 GP 값은 최소값은 FP 플러스 2 구간의 끝점을 따라간다 이거죠. 자 그림을 좀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이게 P고요. P 플러스 2잖아요. 이때는 요 점에서의 최소값이 되겠지만 됐습니까? 근데 구간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점 요점에서 최소값겠죠. 구간의 끝점 P 플러스 1을 갖겠죠. 자 설명이 좀 선생님이 뭐 이해를 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요 GP라는 것은 이 P로 이루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인데요. 이 값은 FP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FP 플러스 1을 따라갈 수 있다 이거죠. FP를 따라갈 때는 언제까지냐? P가 언제까지? P가 마이너스 3 되기 전까지는 시작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커질 때 이 순간부터는 바뀌어진다는 거죠. 구간의 끝점의 함수가 최소값이 된다.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올릴게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GP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요 GP의 최대값이 1이다. 어떤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1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언제 가질 때예요? 그림상 여기잖아요.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P가 마이너스 3이 된 순간 최소값을 갖고요.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커지면 구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구간이. 그러면 최소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GP의 최대값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F-3 또는 F-1 이 값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최대값이 지금 1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마이너스 1이 조금 숫자가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할게요. F-1은 A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9A, 5A인가요? 헷갈리네요. 잠깐만. 마이너스를 여기다 놔야죠. 제가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fx 이거잖아요. 그죠? a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a죠. 마이너스 3a가 1이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fx식 구해볼까요? fx의 식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a 대신에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4죠.
3분의 4. 근데 여기다가 f-1을 구하는 거죠. X는 답은 3분의 4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디귿의 설명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번의 정답은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그쵸? 기억, 니은, 디귿이다. 자, 그래서 이 디귿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길이가 2짜리인 구간이 움직일 때 그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은 어느 일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요 시작하는 p의 값,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요 끝점, 구간의 끝점 p 플러스 2가 네, 그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fx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길이가 2짜리일 때 좌우 거리가 1만큼이 구간으로 잡혔을 때 좌우 구간이 전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의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구간의 최소값이 최대값은 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fx는 네, x 플러스 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직선 y는 fx가 곡선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새로운 gt라고 하자. 근데 이 gt를 또 네, 직선 y는 3분의 1x 플러스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것은 1차 함수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요. t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막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t 값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을 그려주시면 네,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x축, y축. 자, 우리는 먼저 곡선 먼저 좌표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주어졌다는 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 점이 지금 갑자기 앞으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네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 여기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할게요. 자, 원래대로 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것은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요. 자,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x축 아랫부분에 있던 거 꺾어 올려서 네, 다시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요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fx를 그려야겠죠. fx는 뭐냐면 네, 기울기가 1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y는 x 플러스 t 그죠? t 값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지겠죠. 위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t 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텐데요. 자, 기울기가 1이니까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처음으로 점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언제일 때? 3,0을 지날 때.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네, 만나지겠죠. 이렇게. 이때는 교점이 네, 두 개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입니까? 요 점을 지난 순간적으로 점이 하나, 둘, 셋. 요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좀 더 커졌다. 더 커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좀 더 키워야겠네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가야겠죠. 언제? 자,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선생님이 그림을 자, 네, 잠시만요. 다시 그릴게요. 자,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 네, 교점이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접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 잘못 그리는데 접할 때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더 커졌다. 이때는 몇 개 나옵니까? 두 개의 점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히 각각의 t 값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는 처음으로 교점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점 어딜 지날 때, 점 3,0을 지날 때입니다. 3,0. 요 점을 지날 때입니다. 요 점을 지날 때, 요 t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t죠, 그죠? 그러면 fx가 지금 x 플러스 t입니다. 그럼 3,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F3은 3 플러스 t가 0일 때 되죠. 그때의 t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쵸? 요때의 t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딜 따져야 되냐면 요 점입니다. 어디 지날 때?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 점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 뭐가? fx x 플러스 t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3은 마이너스 3 플러스 t는 제로가 나와야겠죠. 이때의 t 값은 네 3이네요. 그죠? 다시 하면 요 직선의 t 값은 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딜 따져야 되냐면요. 요 접할 때의 t 값 구해야겠죠. 접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fx가 지금 x 플러스 t라는 이 그래프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범위의 요 곡선은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함수를 꺾어 올린 겁니다. 절대값에 의해서.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냐면 원래 음수였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리면서 부가 반대로 바뀐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곡선의 식은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는 곡선과 요 x 플러스 t가 교점이 하나 접하니까 중근을 가질 때 t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항시켜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9는 0. 그럼 판별식 t가 0이 나와야겠죠. 1 마이너스 4t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의 t 값은 4분의 37 9점 얼마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4분의 37이다 이거죠. t 값이. 자, 됐습니까? 그럼 살짝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주자면 GT라는 것은 t 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G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GT. 자, 그럼 GT는 잠깐 화면이 움직이네요. 자, GT는요. 처음에는 0이 나오겠죠. 언제? t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 아랫부분에서는 계속 만나지 않겠죠. 그러다가 t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한 개의 교점을 가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t 값이 어디일 때? 3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다가 t의 값이 3이 될 때는 교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3개로 늘어나겠죠. 맞죠? 그 다음에 t의 값이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때 4분의 37 접하기 전까지 몇 개가 되냐면 교점이 4개로 늘어나죠. 4개. 그러다가 t가 4분의 37일 때 접할 경우는 교점이 3개로 줄어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분의 37보다 t 값이 커지면 이제 계속 두 개가 생기겠죠. 계속 두 개가 위에서.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GT의 그래프를 또 그려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다가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려주시면 자, 좀 정확하게 좀 그리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Y. 지금 보시면 0, 1, 2, 3, 4 이렇게 나오죠? 1, 0, 1, 2, 3, 4 1, 2, 3, 4라고 할게요. 1, 2, 3, 4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그 다음에 4분의 37이면 대략적으로 9점 얼마야 맞죠? 여기는 4분의 37이라고 잡을게요. 자, 이거를 표현할 겁니다. 자,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gt의 값이 함수값이 0인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1이 되고요. 그죠? 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자, 3이 되는 순간 네, 3이 되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4분의 37까지는 네, 계속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4분의 37일 때는 다시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7보다 클 때는 계속 이제 2가 되겠죠. 요게 지금 GT의 그래프입니다. GT의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인색으로 할까요? 함수식이 y는 3분의 1x 플러스입니다. y는 3분의 1x 플러스 2. y는 3분의 1x 플러스 2. 자, 그럼 3분의 1x 플러스 2는 어딜 지나냐면 네, 2를 지나면서 y좌표는 2고 기울기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이니까 어딜 지나냐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1을 지나야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3을 지나고요. 그죠? 그러면 그림이 자 정확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림 좀 정확히 그리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교점의 개수. 자, 그러면 구멍이 빵빵 뚫린 데를 잘 찾아야겠죠? 자, 어디 만납니까? 여기서 한 점 만나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21번에 나오는 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5개가 나온다. 이렇게 21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번부터 21번 문제는요. 계산도 복잡하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6차 시 2차 함수와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마치고요. 1회고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